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 일기가 아니라 다른 영상 컨셉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음, 제가 사실은 한 1, 2년 전에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좀 공유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쭉 올렸었는데, 어느 순간 올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직도 하고 뭔가 삶도 많이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사실은 이런 영상을 남기고자 했던 건 꽤 오래됐어요. 작년 한 가을쯤부터 해가지고 영상 일기가 아닌 영상에서 내가 읽은 책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또 너무 무리하게 책을 막 분석하고 그런 영상을 남기면 앞으로 영상을 남길 때마다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가볍게 책만 읽고 끝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진짜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냥 좀 그 구성과 좀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그냥 영상을 찍자라고 다짐을 하기까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은 책들을 하나하나 북 리뷰 형식으로 담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도 작년에 읽은 책이었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북 리뷰 영상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은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작년 한 가을 때쯤부터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서 일이 너무 많아졌고, 제가 뭔가 책임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번아웃이 올 것 같더라고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쓰고 싶어 하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업무적으로 부담감이 심해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책 제목을 딱 보니까 그냥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헤르만 헤세가 지은 뭐가 에세이집이어서 읽고 싶었다 라기보다는 그냥 삶을 견디는데 기쁨이라니?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나는 삶을 견디는 게 되게 힘든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나라는 그런 호기심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구절에서 좀 공감을 얻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책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헤르만 헤세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책이 있잖아요. 데미안이 있는데, 저는 사실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집이라고 해서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소설을 많이 접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런 산문이나 수필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제가 에세이집을 그냥 가볍게만 써진 에세이집을 좀 별로 잘 읽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런 에세이는 그냥 단순히 위로나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을 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에세이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좀 고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고통과 뭔가 고독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아라. 그 삶을 견디는 것 자체에 뭐 기쁨을 느껴라. 진짜 책 제목에 그대로 에세이들이 이제 쭉 써져 있었고요. 근데 그 에세이라는 게 이게 막 보통 소설은 연작 소설 같은 경우는
한 편이 끝나면 다음 편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소설이나 이야기들이 이어지잖아요. 수필이나 에세이도 너무 길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분 같은 경우는 에세이의 호흡이 되게 짧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글을 읽거나 책을 접할 때, 나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긴 글을 읽기엔 조금 아닌 것 같아. 긴 글은 잘 못 읽겠어. 이런 분들도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였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독립적인 글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삶에 대한 통찰을 좀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뭔가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문장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공허한 힘내 잘 될 거야 같은 그냥 공허한 뭐 응원이나 위로 같은 걸 던져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에서 같은 경우는 이 진짜 인생을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느껴졌어요. 그냥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뭐 예술적인 거, 인간관계, 뭐 자연과 고독, 뭐 이런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주는 되게 좋은 에세이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좀 몇 가지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좀 표시를 해봤는데 그 구절들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절은 책의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냥 고통을 달게 받아라.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맛은 더욱 쓰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보통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일을 피해도 언젠가는 그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애초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고 주사도 빨리 맞는 게 낫듯이 그런 고통을 피하지 말고 차라리 그 순간을 견디게 되면 결국 한층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구절처럼 느껴져서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75페이지에 있었던 구절인데요.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 왔었나.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물론 찻잔을 서서히 비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구절인데요. 제가 제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이 살면서 하늘을 얼마나 많이 올려다볼까요? 제가 오늘만 해도 하늘을 올려다봤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번 나와서 바깥 공기 한번 쐬고 들어가거나 근데 생각해보면 주변의 전경들을 좀 유심히 바라봤던 좀 여유롭게 바라봤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나쳤던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들에 대해서 이 자연이 주는 생동감, 그리고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험들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걸 쌓아두고 묻어둔 채로 너무 또 들여다보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공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6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 오늘과 현재를 잃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제가 번아웃이 왔을 때 이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래를 걱정하게 되면 오늘 내 삶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보다는 고민을 하는 타입인데 내가 미래에 힘들지 않으려면 현재 나를 희생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놔야 되고 저것도 해놔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해놓다 보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뭔가 삶에 대한 걱정 이 책을 읽고 그 구절을 읽고 보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일을 생각하다 보면 오늘을 당연히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을 읽고 그 구절을 읽고 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맞나?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또 힘겹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쉴 틈 없이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진짜 현실의 나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좋아하는 일,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이제 헤르만 헬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에서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냥 삶을 견뎌가는데 우리가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여유나 뭐 기쁨이나 삶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뭔가 자유나 이런 것들이 없이 삶이 주는 그런 고통스러움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그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뭔가 당연한 듯 하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고 살았던 그 문장을 읽고 나니까 뭔가 제 삶을 다시 한번 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뭔가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보려고 매일같이 달려가지 않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저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바꾸는 그런 또 계기가 됐던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느낀 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책을 읽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마실 분들 우리 모두 전부 다 삶을 견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우리가 삶을 견뎌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작은 기쁨이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라도 이 기쁨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의 순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내일부터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삶의 여유도 느껴나가는 그런 또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일은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오늘 책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